새해 1월 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합동 단속이 뉴욕 뉴저지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뉴저지주가 교육 예산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학군 통합을 계속 추진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논란 등에 대한 백악관 진화와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새해부터 우표값이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미국인 남성이 영국 베테랑 육군 장교와 경쟁을 벌여 세계 최초로 남극을 단독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술자리가 빈번한 연말연시가 시작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운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치안당국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뉴욕 뉴저지주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뉴욕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뉴욕시경을 비롯한 각 지역 로컬 경찰과 공조해 새해 1월 1일까지 주 전역 고속도로와 로컬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경찰 역시 이미 지난 6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이를 위해 포트리와 엣지워러 등 161개 카운티 경찰서에 음주운전 단속 기금 77만 5천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주 전역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검문 검색은 물론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순찰 활동까지 폭넓게 전개됩니다. 특히 유흥업소들이 몰린 맨하튼 한인타운 등의 도심은 물론이고 퀸즈 플러싱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등 한인 밀집 지역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은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대 $10,000의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누구든 예외 없이 구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교육 예산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학군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의회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현재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학과 과정만 있는 작은 학군들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 공립학교 과정에 있는 학군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군 통합이 이루어지면 각 학군과 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교육 예산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재산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부 공개된 학군 통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4학년 또는 9학년까지만 있는 소규모 학군 270여 개 중 상당수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224개 학군과 합친다는 겁니다. 당국은 학군을 통합한다고 해서 현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문을 닫고 교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학군 통합을 통해 중복 예산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 과정의 효율성과 끊이지 않는 학사 일정 등의 장점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논란 등에 대한 백악관 진화와 연말 소비 호조에 힘입어 기록적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양준화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86.25포인트 폭등한 22,878.4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상승률은 2009년 3월 23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상승률도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 정부의 셧다운과 파월 연준 의장 해임 논란 등 워싱턴발 불확실성 요인을 주시했습니다. 연말 소비 관련 소식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12월 사상 최악의 낙폭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이날은 백악관 진화가 시장 불안을 누그러뜨리면서 폭등세가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폭등과 달리 증시는 아직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또다시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파월 해임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연준에 대한 트럼프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미 정부 셧다운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새해부터 우표값이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우정국이 연례적으로 인상하는 일종 우표값을 내년 1월 27일부터 5센트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0센트인 우표값이 내년에는 55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우표값이 5센트 인상되는 것은 1991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포레버 우표는 인상이 이뤄지기 이전인 1월 26일까지 구입하면 50센트로 살 수 있습니다. 무게가 1온스 이상 나가는 일종 우편물의 우표는 15센트를 추가 부담하게 되고 일반 우편엽서는 가격 변동 없이 올해와 똑같이 한 장에 35센트입니다. 한편 일종 우표를 온라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프린트해서 사용할 경우 장당 50센트로 5센트씩 할인해 준다고 우정국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학생 4명 중 1명은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10대 위험행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23.6%가 자신을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공립교 학생 4명 중 1명은 자신을 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신을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한 학생 중 3.1%는 게이 혹은 레즈비언이라고 밝혔으며 7.6%가 양성애자, 3.8%가 잘 모르겠다, 9.1%가 정확한 성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2007년에는 단 8%만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라크의 미군 부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후폭풍을 몰고 온 시리아 철군 방침을 19일 발표한 이후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분쟁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를 찾은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안상의 문제 등을 감안 25일 늦게 백악관을 나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이라크를 향해 떠났으며 26일 오후 늦게 어둠이 내리깔린 바그다드 서쪽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는 시리아의 인접국가로 미군 부대 방문을 위한 이번 이라크행은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감축 문제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기 축출 결정을 둘러싸고 혼란의 날들을 보낸 뒤에 뭔가 긍정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시리아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라크를 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안 해소를 시도하고 역풍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으면서 정부 직원들도 서서히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 분위기를 기대했던 이들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셧다운 기간 강제 무급 휴가를 가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It is uncertain as to whether or not paychecks will be processed on time. We'll be actually moving into
an essential position while I'm deployed starting tomorrow, but I don't know if when I come back, I'm going to be coming back to a furlough on after January 11th. 셧다운 기간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부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서 임시 부업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한 정부 직원은 먹을거리는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집 월세를 낼 수는 없다면서 저축한 돈이 약간 있지만 많지는 않다고 불안해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그는 패닉 모드가 시작됐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래 간다면 과감한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셧다운 중 대략 정부 직원 42만 명이 필수 업무직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38만 명은 급여가 주어지지 않는 장기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국경 순찰대에 구금됐던 과테말라 출신 어린이들이 잇따라 병사함에 따라 미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동반 자녀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인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국경선에서 구금 중 연쇄적으로 어린이들이 병으로 죽자 국토안보부는 병원과 먼 오지의 국경순찰대 출장소들의 응급팀을 포함한 의료 인력을 증강 배치했으며 해안경비대 요원들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처럼 불법 이민자의 대열에 포함된 어린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달 들어 과테말라 출신의 7살 소녀와 8살 소년이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목숨을 잃은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은 두 번째 어린이가 숨지자 국경순찰대가 보호하고 있는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2차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어린이의 사망은 불법 이민자들은 물론 국경순찰대원들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구금 과정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것은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사건으로 의회와 이민 옹호 단체들로부터 이들을 제대로 처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보호하던 어린이가 사망한 이번 비극은 깊이 우려스럽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국경순찰대의 의료 서비스와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금주말 현지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30대 초반의 미국인 남성이 영국 베테랑 육군 장교와 경쟁을 벌여 세계 최초로 남극을 단독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의 콜린 오브레디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대륙인 남극의 론 빙붕에서 지난 11월 3일 출발해 혼자 53일간에 걸친 사투 끝에 1,482km에 달하는 극한의 장정을 마쳤습니다. 그는 텐트 등 각종 짐을 실은 170kg 무게의 썰매를 하루 12시간에서 13시간씩 끌면서 휘몰아치는 거대한 눈의 융기부두를 넘고 눈보라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여정을 마친 뒤 오브레디는 체중이 많이 빠져 손목시계가 흘러내리는가 하면 몸은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사진으로 여정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브레디는 이번 모험을 하기 며칠 전 칠레의 한 바에서 루이스 루드라는 이름의 영국 육군 장교를 만나 서로 단독 횡단을 계획하는 사실을 알고 경쟁을 벌여 결국 루드를 이겼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브롱스에서 MTA 소속 버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 도난당한 버스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MTA는 버스 도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8시쯤 브롱스 롱우드에서 비번 운전사의 쉘터로 이용되는 1010번 버스가 도난을 당하면서 이 버스는 브롱스 퀸즈 간 도로를 운행하다 8시간이 지나 오전 4시쯤 당초 주차된 곳에서 반마일쯤 떨어진 곳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TA 버스는 시동을 걸기 위해 열쇠가 필요하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번 브롱스 MTA 버스 탈취 사건은 아직 용의자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괴롭힌 노숙자들과 맞서 싸운 경찰관의 동영상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뉴욕시경 태스크포스 소속 사이드 알리 경관인데요. 그는 지난 23일 밤 노숙자들로부터 희롱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차이나타운 역으로 출동해 5명의 노숙자들에게 역을 떠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노숙자들이 불응하며 덤벼들자 발차기와 경찰봉을 사용해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 노숙자 한 명이 철로로 떨어지자 즉시 철로의 전기를 차단토록 해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노숙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명은 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절도범 2명이 공구상에서 모총을 훔쳐 달아나자 고객 6명이 총격을 가해 절도범들을 체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의 고객들은 지난 토요일 워싱턴주 메리스빌에 있는 한 공구상에 들렀다가 절도범 2명이 $400짜리 모총 2개를 훔친 후 차를 몰고 달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총을 들고 쫓아가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절도범들이 차를 몰고 도주하자 앞뒤 타이어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절도범들은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보스턴 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사추세츠주가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일정 요건에 따른 개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을 허가했으나 대마초의 소지 및 사용은 대한민국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미국 연방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법적, 의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행 피해자 권리 장전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성폭행 피해자 권리 장전법을 도입한 16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성폭행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성폭행 피해자 지원단체를 통한 상담 서비스, 성폭행 검사 결과 및 피해 관련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버드와 MIT, 예일 등 65개의 대학들이 유학생 불법 체류 기간 산정 확대 규정에 맞선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맨하튼의 뉴스쿨 등 4개 학교들이 연방법원의 이민서비스국을 제소한 후 다른 학교들도 이번 소송을 지지하는 법정 소견서에 지지를 밝힌 겁니다. 학교들은 이번 규정 변화가 여론 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적절한 고지와 시정 기회 없이 학생들의 재입국을 금지해 위법이라며 이민서비스국을 제소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타이브슨트 고교 출신 흑인 동문 17명이 시 정부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확대안을 지지하고 아시안 단체의 소송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 발표 입장문에 따르면 스타이브슨트 학생의 70%가 아시안이라며 소외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한반도의 최남단의 섬, 바로 제주도인데요. 이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꼽힙니다. 이 아름다운 섬에서 내년 10월에 세계 제주인 대회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이 홍보를 위해서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그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네. 평화대외협력과장 한용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본부장 이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세계 제주인 대회를 위한 어떤 행사 일정은 나왔나요? 네, 내년 10월? 네, 엊그저께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네. 내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데요. 네, 탐나무 해제하고 연계 네. 좀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0월 예, 12일부터 12일, 예, 14일까지. 14일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참가 대상은 어떻게 되는 참가 거죠? 대상은
전 세계인들입니다. 전 세계 제주 출신 전 세계인. 아, 제주 출신, 꼭 제주 출신이어야지만이 네. 되는 거죠. 네, 가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네, 이 세계 제주인 대회 개최를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제주도는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1%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유배의 섬, 뭐 변방의 땅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상당히 아픔을 많이 갖고 있는 네, 땅인데요. 그리고 또 한번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주도가 이민 역사가 대략 100년이 네. 됩니다. 네.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배고픔을 주기 위해서 해외도 갔었고요. 네, 또 60년대, 70년대 이후에는 미주 같은데 역시 네. 유학과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이제 1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요. 이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1% 전 세계 흩어지는 제주인들이 네, 모여서 새로운 100년을 한번 네. 이야기해 보자 하는 뜻에서 네. 세계 제주인대를 네. 만들게 됐습니다. 네, 참 좋은 좋은 취지인데요. 이번이 1회인가요? 네, 처음으로 네,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이 세계 제주인 대회에 이제 개최를 통한 어떤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네. 어떤 당연히. 거죠? 그 제주에 있는 제주 밖에 있는 제주 동포들이 네, 그동안 제주 역사 발전에 경제적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네. 제주의 곳곳에 그들의 손길과 사랑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해외 동포 1세들을 제주도에 모셔놓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과 고마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외가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고향에 대한 정체성과 연계 관계가 상당히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네. 그분들을 모셔놓고 이 땅이 할아버지, 할머니, 네. 당신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땅임을 네. 알고 제주의 연계성, 정체성, 그런 네. 핏줄을 한번 느끼는 과정을 네. 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한인 네. 또는 제주도민의 조직들을 좀 더 튼튼히 네. 예, 하고 이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한인들, 제주인들과 제주도가 서로 상생하면서 도우면서 미래의 100년을 꾸려보자는데 또 목표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말고 이제 다른 나라나 뭐 이런 데도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네. 뭐 중국에 현재 홍보단이 가 있고요. 네. 내년 초에는 또 일본에 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2부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제주인 대회에서 홍보단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